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언제 한 주가 이렇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빠른 속도로 또 한 주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12월 첫째 주가 이제 지나갔죠. 오늘 금요일 마감을 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 한 3주 정도 남아 있고요. 올해가 다음 주에 미국 FOMC가 열리는데 이제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후입니다. 이제 내년에 대한 전망, 연준 위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해 주느냐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음 주 이제 그 파월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 미리 반영을 일단 하긴 할 텐데 미국 증시도 아마 미리 반영을 할 겁니다. 뭐 선물 지수를 통해서 이제 보여줄 거고요. 파월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다음 달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추가 인하할 여지는 많이 줄 거로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 생각하는 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조금 더 인하가 돼야만 하는데 이런 강세를 이어가려면 이제 금리를 올리거나 또는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거라는 인상을 주는 어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선반영했던 부분들을 어느 특정 또 어떤 수준까지는 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의 수익 실현을 한 부분들 이 업종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부터 해서 로봇이 그랬고 좀 알테오젠발로 악재가 나오긴 했지만 바이오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이거를 어떤 개별 종목이나 이슈를 생각하지 않고 금리하고 그냥 연결을 지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금리가 이번에는 낮아지겠지만 그런 것들을 선반영을 하고 더 이상 금리가 많이 낮아지지 않을 거라는 쪽에다가 오늘부터 이제 베팅을 시작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좀 금리 인하 쪽에 기대를 걸고 베팅했던 부분들을 아마 돌려놓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난 종목이나 업종은 또 수익 실현을 이제 하고 지나가더라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됐고 생각을 하게 됐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늘 이제 먼저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지나고 나야만 보이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들은 또 일단 시황 정리를 할 때 하고요. 일단 오늘은 6종목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 ABL 바이오하고 알테오젠을 이제 오늘 조금 매수하신 모양이죠.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인지를 물어보셨고요. 그리고는 인텔리안테크, 실리콘2, 퓨처캠, 에코프로까지 이렇게 6종목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최근에 이제 이렇게 6종목씩 신청해 주신 게 많지 않았는데 오늘 6종목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오늘 그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바이오 쪽의 리포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ABL 바이오하고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뭐 셀트리온 또 파마리서치 그다음에 이 의료 기기들 이제 의료 장비들까지도 두루두루 그 이렇게 좀 다루는 그런 리포트가 뭐 거의 100페이지 가까운 리포트가 나와서 아까 우리 그 트리온스 방에다가 이제 올려드렸는데요. 너무 좋은 리포트가 오늘 나왔고 바이오와 이 의료 장비 관련된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그런 내용이 오늘 리포트로 나왔습니다. 올려드렸고요. 그 중에 이제 ABL 바이오하고 알테오젠 쪽 얘기 나온
부분을 살짝 그냥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11월에 에이비엘 바이오의 일라이릴리향 3.8조 원 규모의 구레바디 B 기술 수출에 따른 센티멘트 개선 및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 논의 가능성 등으로 주가 상승을 가파르게 가져왔는데, 특히 이제 에이비엘 바이오가 대형 딜을 성공시키면서 알테오젠이나 리가킨 바이오나 오스코텍이나 D&D 파마텍 같은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 네, 그런 이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월에 이제 있을 이 12월 초에 있을 이 주요 이벤트 ABL 바이오와 오스코텍, 그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리가킨 바이오와 오름 테라퓨틱은 이미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ABL 바이오, 오스코텍을 탑픽으로 본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 리포트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 일단 올려드렸고, 아까 전체 파일은 제가 트리온스 방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자, 수급을 좀 보면 오늘 바이오들은 공통적으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았고, 특히 뭐 기관도 같이 뭐 매도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세게 나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거래량도 크게 이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64만 주가 나왔고, 최근 뭐 어제에 비해서는 한 6배 정도, 6배 넘게 이제 늘었고요. 19만 500원 지금 19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면은 18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주가가 이제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매수해도 되냐고 아까 물으실 때 19만 원 지지를 못 받을 수도 있다. 19만 원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8만 6천 원 부근에 있는 11선이 지지를 해주는지를 확실하게 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11선이 18만 6,300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 열려 있다. 아직 다 빠진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장중에 좀 매수하셨던 거는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에서 안 사면 또 언제 삽니까? 그래서 약간 뭐 한 5에서 10% 정도의 비중으로 담았다면 11선 정도 바닥 확인하시고, 또 19만 원이 지지선이 될 수가 있었는데 좀 19만 원이 위태위태한 상황이라서 추가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18만 6천 원 정도 바닥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11선에다 제가 이제 선을 이렇게 그어놨지만 11선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스토캐스틱이나 RSI 같은 것 보조 지표를 보면은 아직도 과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외신들이 엄청 많이 썼더라고요, 기사를. 그래서 이제 할로자임이 독일에서 이 키트루다 SC 관련한 이 특허 이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걸 독일 법원에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이 검색해 보시면은 엄청 많이 나와 있고요. 이거를 이제 국내 언론도 많이 받아서 썼는데, 연합뉴스가 썼던 기사가 하나 올라와 있어서 보니까 알테오젠이 그 SC 피하 주사 제형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SC가 독일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12%대 급락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할로자임 테라퓨틱스가 머크의 키트루다 SC를 독일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면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독일이 받아들였다. 자, 오늘 제가 장중에 언급해 드렸던 내용 하나는, 이 내용이 만약에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 뭐 적어도 한 개라도 다른 국가로 비슷한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면 엄청 빠질 거예요. 오늘 빠진 것보다 더 이상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유럽 전역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완전히 비중을 담지는 말자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장중에 44만 원까지 깨지고 43만 원대로 내려간 다음에는 매수. 예. 그거는 좀 과하다.
왜냐? 저는 이제 그 지점에서는 알테오젠이 일단 회사가 해명을 좀 하겠지만 알테오젠은 기술을 파는 이제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게 아니라 약간 늦어질 뿐이고 기술료를 받는 것에는 큰 뭐 지장이 없는 구간. 그러니까 머크의 약간 손실까지도 아니고 좀 늦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만약에 그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특허 침해했다 이런 소지가 나온다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제 머크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조금 좀 우려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데다가 그래서 이제 회사의 해명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쯤 아마 어디 그 증권사 리포트라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어느 정도 좀 과하게 빠지면은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44만 원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 매수 아까 사인 이제 드리면서 이제 알테오젠을 제가 뭐 저도 좀 떨어질 때도 좀 샀고 오를 때도 샀고 이제 해서 비중을 약간 늘려놨는 많이 늘리지는 않았지만 늘려놨는데요. 일단 44만 원대 이제 뭐 한 중반 정도의 평단가를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 46만 원 언저리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상황을 이제 미루어 볼 때 견딜만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이제 수급을 먼저 좀 보면은 네, 외국이 똑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오늘 기관까지도 이 알테오젠을 많이 팔아 치우면서 이제 45만 원대까지 내려가 있었고 이게 일봉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 현재 이제 46만 원 500원까지 46만 원, 46만 500원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기울기가 제가 추세선을 하나 쫙 그어놨는데 하단에 거의 그 오늘 저점이 43만 3천 원까지 왔는데 대략 43만 원 정도에서 이 추세선 바닥이 있더라. 그러면은 많이 빠져도 43만 원 정도라고 보면 44만 원이 깨진 자리에서는 매수할 만했다 저는 보고요. 특히 121선이 지금 보면은 121선이 46만 2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6만 500원 거래되고 있어요. 아직 뭐 8시 마감하려면 2시간 정도 남아 있는데 46만 2천 원이니까 내일 만약에 증권사에 뭐 우호적인 리포트라든가 해명하는 회사의 어떤 그 공지 같은 게 나오면 여기서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더 빠지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61선이 49만 3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6만 원과 49만 3천 원. 오늘 61선까지 빠졌어도 사실은 많이 빠진 건데 왜냐면 그 52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주가가 갑자기 빠진 거라. 그 49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한 3만 얼마 정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오늘과 내일 이 상황에 따라서는 또 반등에 따른 어떤 약간의 수익을 챙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곧바로 붙여가지고 유럽 다른 나라의 어떤 법원 판단이 내일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독일에서 나온 악재는 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반영을 한 다음에 매수한 43이나 뭐 44만 원 정도에 매수하신 투자자들은 그럼 잘하신 거죠. 그거는 그렇게 이런 정도로 주가가 밀렸을 때 안 사면 이런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 퍼포먼스가 너무 강하잖아요. 일단은 뭐 마일스톤 정상적으로 꾸준히 받고 있죠. 또 추가 또 어떤 그 수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예상이 나오고 있죠. 또 코스피 이전을 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6만 원 아래쪽의 가격대에서는 그냥 매수해서 홀딩하면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고 오늘 이제 장중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지만 알테오젠도 다 마찬가지인데 종목이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데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2년 동안 5만 2천 원 2년 전에 5만 2천 원에서 지금 56만 9천 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10배 넘게 올랐잖아요. 그야말로 텐베거 종목이 된 건데 그러면 약간 쉬어가는 것도 맞는데 이제 쉬어가고 싶어 하는 애를 이제 붙잡아다가 뭐 뺨을 때린 격이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뭐 적절하게 추세선 안쪽에서 놀고 있는 그 구간 안쪽까지만 밀렸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지지를 받은 거라고 보고 실제로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121선 부근으로 가고 있고요. 이 모양은 11선하고 아니 11선이 아니라 10월 중순에 있었던 저점 자리하고 얼추 비슷한 모양을 만들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인텔리안 테크는 사실 너무 좋은 종목인데,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에 그 증권 방송을 보니까 아주 비중 있게 다루더라고요. 인텔리안 테크가 이제 위성주이면서 아주, 최근에 또 실적 기대감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스타링크의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이러면서 최근에 주가가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자 이제 수급을 보면은 그 중심에 매수 중심에 기관이 있었으면서 동시에 외국인이 사다가 오늘 조금 팔았는데요. 결국 기관 중에서 금투 연기금 사모펀드가 쫙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4만 원, 뭐 3만 9천 원까지 빠졌던 주가를 어느새 4만 뭐 6천 원 가까이까지 이제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일봉을 보면 제가 이제 노란색을 세 군데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61선, 121선, 481선입니다. 그러면 각각에 하나씩 있는 자리들이 지금 61선은 46,000원. 그럼 이제 300원 남았으니까 뭐 내일 터치하거나 오늘도 터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만 여기서 약간 눌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걸 깨면 121선이 47,500원. 그럼 여기까지 또 반등을 했다가 거기서 약간 눌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것도 깨면 481선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46,000원, 47,500원, 5만 원 이런 자리들이 이제 하나의 그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이 스타링크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네, 이번 주,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이런 자리에서부터 쭉 올리고 있는데 추가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가 61선 깨느냐 못 깨느냐 여기에 먼저 일단 달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자, 네 번째 종목 실리콘2를 보면 최근에 미국의 화장품 움직이는 거 보면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우리 이번 주에 이제 후반부로 오면서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오늘 크게 팔았고 투신도 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실리콘2의 경우 46,000원을 돌파하는 지점까지 갔다가 이제 41,000원대까지 밀려 있는 상태고요. 자, 일봉을 보면 8월 이후에 이제 8, 9, 10, 11, 12, 5개월째 지금 그어드리고 있는 47,500원쯤 되는 자리와 4만 원 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안에 갇혀 있죠. 47,500원이 고점,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고 4만 원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지금도 4만 원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4만 원을 향해 내려오는 구간이면 결국은 4만 원인데 아래쪽에 이제 분홍색 241선 자리가 4만 300원입니다. 그러니까 4만 1,800원에서 약간 추가로 조금 더 한 1,500원 정도 밀리면 그러면 이제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침 스토캐스틱이 이제 낙폭 과대 구간으로 진입하기 바로 직전.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실리콘2를 보고 있다면 4만 1,000원 깨지면 비중 나눠서 매수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종목 퓨처캠을 보겠습니다. 퓨처캠은 생소한 종목이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살펴보면 방사성 의약품 해서 상품과 이제 방사성 의약품 제품 이거 합쳐가지고 75% 정도니까 얘는 방사성 의약품을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구나. 그러면 이제 의약품이니까 뭐에 적용되는 회사 방사성 의약품인지를 보니까 일반 암 진단,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폐암, 전립선암, 뇌종양 등등 해서 쭉 굉장히 다양한 암과 이제 좀 알츠하이머병 같은 뇌 질환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회사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수급을 보면
최근에 수급이 꼬여 있죠. 그래서 33,000원 갔던 주가가 이제 3만 원 초반까지 이제 좀 밀려 내려왔고요. 3만 원 초반으로 오니까 외국인이 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하고 단기적으로 3만 원이 바닥이구나 하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도 바닥을 확인해야죠. 자, 일봉을 보니까 퓨처캠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졌다가 11월 중순에 뭐 최근에 한 일주일 빠지면서 이제 주가가 좀 밀렸지만, 자, 노란색 21선인데요. 21선이 29,700원인데 오늘 저가가 29,550원, 종가는 32,250원. 그러면 21선과 3만 원이라는 자리가 퓨처캠의 바닥을 만들고 있구나. 네. 그럼 저는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6% 넘게 빠지면서 좀 아쉬운 흐름을 만들어냈지만 3만 원 바닥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오늘 다른 회원님들도 그 2차 전지 물어보신 분이 좀 계신데, 저는 에코프로뿐만 아니라요, 2차 전지들은 좀 더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년 시즌,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가 좀 살아있는데, 급등한 뒤에 최근에 좀 눌렸다가 이제 다시 2차 반등이 만들어지는 쌍봉을 만드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급으로 보면 최근에 기관이 계속해서 7거래일째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사주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이 120만 주 넘게 매수를 하면서 6%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96,900원까지 주가를 많이 올려놓은 상태고요. 자, 일봉을 보면 에코프로는 이렇게 2년치 일봉을 쫙 넓혀놓고 보면 지금 만드는 이 쌍봉이 아주 중요한 매물 저항선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24년도 1, 2월, 그리고 6, 7, 8월에 이제 가격 주가가 형성되어 있던 그런 구간입니다.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있는 자리인데, 지금도 보면 오늘 시초가가 9만 원 정도였고, 그 다음에 장중에 최고가가 9만 9천 원까지 갔었으니까 오늘 저점부터 오늘 고점까지가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이 고점의 저항선 부근인 겁니다. 매물대, 가장 긴 매물대. 최근 2년 동안 가장 강력한 매물 저항선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 자리는 강력한 지지선이 될 텐데, 지금은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초에 10만 원을 돌파했다가 이 자리에서 좀 밀린 그런 상황이었고, 밀리면서 481선까지 빠지면서 7만 5천 원 부근까지 밀렸었잖아요. 그리고는 지난주 후반부터 장대 양봉 만들면서 올 반등이 나오더니 다시 10만 원에 도전을 하는 모양이 나온 겁니다. 바로 뚫을 수 있을까? 조금 더 눌릴까? 한 번 더 눌렸다가 갈까? 그거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에코프로는 결국은 지금 이번에 바로 뚫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10만 원을 돌파할 거다. 네,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는 에코프로들 뿐만 아니라 ETF도 그렇고, 우리 갖고 있는 ETF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ETF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양극재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강하게 움직이겠지만, LNF나 에코프로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렇게 가겠지만, 2차 전지들은 좀 업종이나 분야를 가리지 말고,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좀 길게 보고 가자는 생각이 들고요. 눌릴 때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좋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지난번 10만 2천 얼마에서 7만 얼마까지 밀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정해놓은 그 구간을 이탈할 시, 이거는 매도.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비중을 그때 줄였으면 지금 7만 얼마에서 다시 늘려서 비중을 더 회복한 상황이 됐을 거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들고 계실 텐데, 저는 이런 이제 아무리 그 중장기로 좋다고 하더라도 그냥 막 가져가는 20% 30%가 빠져도 그냥 들고 가는 이런 것보다는 비중을 좀 조절해 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종목 분석은 마무리하고요. 이따가 시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